사실 이건 어떤 시술을 선택했느냐의 문제가 아닌 경우가 많습니다. 내 목주름이 왜 생겼는지 정확히 파악되지 않은 채로 시술을 진행했기 때문일 수 있는데요. 목주름은 생긴 모양이 비슷해 보여도 사람마다 원인이 다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세상의 모든 주름이 쫙 펴지는 그날까지 여러분의 주름 마스터 연세 다인 성형외과 김균태 원장입니다. 스킨케어에 꽤 신경을 쓰는 편인데도 목주름만큼은 좀처럼 나아지지 않는다고 느끼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세안 후에 목까지 꼼꼼하게 보습을 하고 자외선 차단제도 얼굴이랑 같이 목까지 바르고 심지어 목주름에 좋다는 크림도 따로 써봤는데 거울을 보면 주름은 그대로인 것 같고 오히려 시간이 지날수록 조금씩 더 깊어지는 느낌이 드는 것이죠. 그래서 레이저나 고주파 같은 시술을 한번 받아보기도 하는데요. 시술을 받고 나면 처음엔 피부가 조금 당겨지고 탱탱해진 것 같은 느낌이 들었는데 몇 달이 지나고 나면 슬그머니 다시 원래대로 돌아오는 것 같은 경험을 하게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런 일이 반복되는 걸까요? 사실 이건 어떤 시술을 선택했느냐의 문제가 아닌 경우가 많습니다. 내 목주름이 왜 생겼는지 정확히 파악되지 않은 채로 시술을 진행했기 때문일 수 있는데요. 목주름은 생긴 모양이 비슷해 보여도 사람마다 원인이 다를 수 있습니다. 어떤 분은 피부 탄력 저하가 주된 원인이고 어떤 분은 목 아래 지방 분포의 변화가 더 큰 영향을 주고 있고 또 어떤 분들은 피부 아래 구조적인 문제가 함께 작용하고 있습니다. 원인이 다르면 당연히 효과적인 해결 방법도 달라집니다. 오늘은 목주름의 원인을 어떻게 구분할 수 있는지 그 원인에 따라 시술로 개선이 가능한 경우와 수술적인 방법이 필요한 경우가 어떻게 다른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목주름의 원인을 스스로 체크해 볼 수 있는 간단한 방법이 있습니다. 먼저 손가락으로 목주름 부위를 살짝 펴봤을 때 주름이 거의 사라진다면 피부 표면의 탄력 저하가 주된 원인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피부가 얇아지거나 건조해지면서 잔주름이 자리 잡는 경우인데요. 만약 피부를 당겨봐도 주름 자국이 남아있다면 피부 표면보다 더 깊은 층에서 원인이 작용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경우는 피부에만 작용하는 시술을 반복해서 해도 효과가 오래가지 않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인데요. 또 한 가지 확인해 볼 수 있는 방법은 목주름의 방향과 위치입니다. 고개를 살짝 들었을 때도 목 앞쪽에 목주름이 또렷하게 보이거나 턱 아래가 두툼하게 내려와 있어서 목선 자체가 짧아 보이는 경우라면 피부 탄력만의 문제가 아닌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비교적 젊은 나이인데도 목주름이 깊이 고정되어 있는 경우 이건 선천적으로 피부와 아래 구조가 단단하게 연결된 영향일 수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피부 관리를 아무리 열심히 해도 주름이 좀처럼 나아지지 않는 경험을 반복하게 됩니다. 결국 내 목주름이 피부만의 문제인지 아니면 더 깊은 층의 변화가 함께 작용하고 있는지를 먼저 파악하는 것이 시술이든 수술이든 올바른 방법을 선택하는 출발점이 됩니다. 그렇다면 시술이 효과적인 목주름과 그렇지 않은 목주름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다를까요? 시술로 개선을 기대할 수 있는 경우는 피부 탄력 저하가 주된 원인인 경우입니다. 주름의 깊이가 아직 얇고 피부를 손으로 살짝 당겼을 때 주름이 거의 사라지는 정도라면 보톡스나 필러와 같은 시술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피부 재생을 자극해 탄력을 높이는 방향으로 접근하면 주름이 옅어지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반면 시술만으로는 개선이 어려운 경우도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경우가 이미 주름이 깊게 고정되어 있는 경우입니다. 피부를 당겨봐도 주름 자국이 남아있다면 구조적인 원인이 함께 작용하고 있다는 신호로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피부 표면에만 작용하는 시술을 반복해도 효과가 금방 사라지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또 목지방이 아래로 처지거나 이중턱이 동반된 경우 턱선과 목선의 경계가 전체적으로 흐릿해진 경우에도 피부 시술만으로 목선 전체의 인상을 바꾸기는 어렵습니다. 시술은 피부층에만 작용하기 때문에 지방이나 그 아래 구조가 달라지지 않으면 효과에 한계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시술을 여러 번 반복했는데도 효과가 오래가지 않는다면 지금 이 원인을 다시 한번 짚어볼 타이밍입니다. 만약 구조적인 원인이 확인된 경우라면 그 원인에 맞는 수술적인 접근이 필요합니다. 가로 목주름이 주된 고민이고 피부를 당겨봐도 주름이 뚜렷하게 남아있는 경우라면 피부 아래에서 주름을 당기고 있는 구조적 연결을 직접 풀어주는 방법이 필요합니다. 이 연결을 그대로 둔 채 피부만 당기거나 채워봐야 고개를 숙일 때마다 같은 자리에 다시 주름이 잡히게 됩니다. 특히 젊은 나이에도 목주름이 깊게 고정되어 있는 분들에게는 이 방법이 근본적인 해결책이 됩니다. 목선 전체가 흐릿해 보이거나 세로 방향의 주름이 도드라지는 경우라면 목 근육과 피부를 함께 정리해주는 방법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목선이 다시 또렷하게 살아나면 턱선과의 경계도 자연스럽게 정리되고 얼굴 전체의 인상이 달라지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이중턱이나 턱 아래 지방이 함께 있는 경우라면 지방 정리를 병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지방만 제거하면 피부가 늘어져 보일 수 있기 때문에 피부와 함께 잡아주는 방식으로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떤 방법을 선택하든 핵심은 하나입니다. 지금 내 목주름의 원인이 피부에 있는지 구조적인 부분에 있는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하는 것. 그 기준이 잡혀야 불필요한 시술을 줄이면서 더 오래 유지되는 결과를 만들 수 있습니다. 오늘은 목주름이 왜 깊어지는지 보다 한 발 더 나아가서 내 목주름의 원인을 어떻게 구분할 수 있는지, 그리고 그 원인에 따라 시술이 효과적인 경우와 수술적인 접근이 필요한 경우는 어떻게 다른지 살펴봤습니다. 목주름은 겉으로 보이는 모양이 비슷해도 원인이 다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같은 시술을 받아도 어떤 분은 효과가 오래가고 어떤 분은 금방 원래대로 돌아오는 차이가 생기는 것입니다. 꾸준히 관리해 왔는데도 나아지지 않는다고 느끼셨던 분들, 시술 효과가 오래가지 않았던 분들이라면 오늘 말씀드린 기준으로 내 목주름의 원인을 한번 확인해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원인이 명확해져야 가장 적합한 방법을 선택할 수 있고, 그래야 자연스럽고 오래 유지되는 결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이 어떤 방법을 선택해야 할지 고민하셨던 분들께 기준을 잡아드리는 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연세다인 성형외과 김균태 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